네, 법무의 등정의 김도철 변호사입니다. 저 피저 프리젠테이션 시간이 빨리 돌아오네요. 늘 지금 이거 계속 계신 분들은 똑같은 프로그램만 한 4번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좀 그 변환을 하려고 해도 제가 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똑같아요. 또 처음 보신 분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저희 법무인 등정이고요. 저희 사무실은 저기 사당역 8번 출구 쪽에 있습니다. 업무부터 나오네요. 저희가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이 이제 소초동에 많이 있죠. 소초동에 많이 있는데 제가 작년 초에 저도 소초동에서 법무법인 운영을 하다가 작년 초에 저기 사당역 쪽에 좀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좀 이제 고정관념에 많이 사람들이 붙잡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변호사들 자체도 아니 왜 소초동에 있어야지 왜 다른 곳에 있느냐. 그거는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변호사들 사무실이 예전에는 뭐 서초동 내에 이제 법원이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재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서초동에 많이 있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자신의 이제 좀 전문 업무라던가 인맥을 통해서 의뢰인들이 오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초동을 고집해야 된다. 이거는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여러 가지 좀 추가적인 사업이 있어서 사당역 쪽에 개설을 했는데 저는 뭐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좀 업무의 확장이라든가 좀 발전에 좀 가로막는 어떠한 그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저도 하나하나 고정관념을 깨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뭐 변호사가 3분이에요. 변호사가 법무법인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3분이야 돼서 저하고 서범석 변호사님이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로스쿨 변호사님이 있으시고 그다음 이제 그 저희 팀장하고 그 직원분 대리분 해서 저희 사무실은 이제 5명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일반 저기 그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듯이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사건 등이 소무 사건이라고 합니다. 소송 사건 진행하고 있고 또 기업 자문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업무로 해서 저희가 그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등을 하고 있어요. 채권 추심 분야는 이거는 이제 기존의 소송 분야하고 좀 연결된 부분이라서 계속 진행하는 부분이고 회생 및 파산 이제 개인이나 법인 특히 회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 좀 복잡성과 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진행 안 하고 있는데 파산 부분은 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좀 전문 분야가 있어요. 이게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변호사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조합 측에서 뭐 연결돼서 하면 좋겠지만 이게 좀 전문적인 법무법인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가입하지 않는 현금 청산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주요 금액은 회사나 개인 이제 재벌 재건축 금융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광주 출신이에요. 저는 성대 법대 출신이고 사법시험 46개, 연수원 36개입니다. 여기서 좀 이제 영어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오는데 저 때는 제가 법대 들어가고 사실 사법시험을 보면서 영어하고는 담을 쌓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아예 못합니다. 정말 대학교 들어가서 이후에 영어를 뭐 많이 접하겠지만 공부를 하거나 전혀 접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학번이 이제 93학번인데 제 마지막 학력고사예요. 그래서 수능과 학력고사에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였죠. 사법시험 여기 46회가 이 다음부터 영어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과도기 살았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영어를 제가 못한다. 이게 좀 저의 좀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고 좀 영어를 해보고 싶기도 한데 근데 이제 지금 그 로스쿨 분들은 다 영어가 기본적으로 엄청 잘하십니다. 외국에 교환학생 내지는 외국에 살다 오신 분도 많아서 거의 기본적으로 영어의 대화는 아예 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변호사를 2007년에 시작해서요. 지금 사업자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조정위원하고 합격자 연수회 하고 있고 이제 뭐 올해부터 대한변호사들 등기경매 변호사회장 어떻게 맡아가지고 좀 그 부분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업무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민사 사건은 좀 그 일반 개인적으로 다툼이에요. 분쟁. 왜냐하면 이제 분쟁을 해서 이겨야지만 이 판결문 갖고 어떻게 뭐 돈을 찾아오거나 경매 부동산을 집행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사 사건은 이겨도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이제 의장님 통해서 소송이 이겼어. 근데 돈을 내가 이겼더라도 이분을 강제해서 뭐 패서 이렇게 뺏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재산이 있어야지 거기다가 법적으로 판결문을 통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재산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강제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사 사건에서 어떤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데서 좀 형사의 고소도 같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형사 고소를 해서 이제 사기를 당했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해 달라. 이렇게 좀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걸려 있으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왜 형사하면 돈 가져오겠지 막 했는데 이제 그것도 다 자의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형사 처벌 받게 될 게 두려워서 이제 돈을 가져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돈 왜 안 가져와요? 저한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그 상대방의 자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국가적인 처벌을 받게 되면 돈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행벌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이게 이제 검사 기본적으로 기소권하고 수사권은 검사가 있어요. 요즘 좀 문제가 요즘 이제 화두가 돼 있죠. 검경 뭐 수사권 조정 이게 왜 얘기 나오냐면 우리나라는 검사가 기본적으로 모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 모두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 수사를 그냥 그 경찰한테 좀 위탁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모두 이제 수사 지휘권 및 그 경찰이 이제 수사함에 있어서 수사 지휘권을 모두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검사가 너무 크게 이제 큰 권력을 가진 게 아니냐. 그래서 검경 수사권 및 요즘 뭐 공수처 이 문제로 지금 난리를 지금 피우고 있는 거죠. 이제 좀 검사가 사실 법무장관 산하에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국가 좀 권력을 가진 분들이 조금 이제 악용했던 건 사실이에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구조가 되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돼서 지금 이제 화두가 있는데 뭐 정치적 입장들은 서로 간에 다 있겠지만 사실 이제 예전부터 이제 검사들의 좀 이제 너무 큰 권력에 대해서는 좀 조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나오긴 했었는데 또 너무 또 급격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각자의 또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건은 국가기관, 이제 국가행정기관에서 어떤 처분이 내렸을 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이제 만약에 업무정지나 어떤 그러니까 영업정지 이런 거 처분 내렸을 때 다투는 소송들이 국가기관과의 소송이고요. 가사사건은 이제 이혼 상속인데 가장 크게 이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법률 자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부동산 등기는 등기 진행하고 있고 상업등록 법인 등기 주식회사 설립부터 어떠한 변경이 뭐 이사가 3년 지나면 변경해야 되고 대표이사 주소가 바뀌면 꼭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런 변경하려면 이제 그런 등기들이 필요하게 등기가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금방 끝내자 했네. 그래서 저런 걸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이제 조합 측에 가입하지 않는 현금 청산자들이 있어요. 이게 또 좀 어느 정도 단체 소송이고 하는데 이 현금 청산이 또 상당히 또 이제 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이 좀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조합 측에서 기존에 이제 조합 측이 제시를 해요. 평가를 뭐 매덕이다 평가를 제시했을 때 이게 이제 뭐 현금 청산자들은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뭐 수용에 대해서 다시 이제 재결을 신청해 달라라든가 뭐 그 뒤에 수용 재결, 이의 재결 또 행정 소송까지 가는데 그럴 때 이제 감정 평가사님 이렇게 감정 평가를 받으면 조합 측이 제시한 것보다 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이제 저희가 그때는 이제 착수 비용이 아니라 성공피로 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게 뛰는 게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작은 액수가 튀는 게 아니라 뭐 몇천 단위 이렇게 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성공비 퍼센테이지로 했을 때 또 한 명이 아니니까 현금 청산자가 거의 뭐 많게는 뭐 50명, 100명까지도 된다 보니까 좀 상당한 저희한테는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주요 고객은 뭐 일반 개인들이 많아요. 개인이 많고 회사가 또 자문하는 회사와 함께 회사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은 제가 좀 찾으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리퍼를 보면 소송이나 고소 당하신 분은 이게 변호사 도움이 필요해요. 이분들은 변호사 찾으셔야 돼요. 이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네. 예. 그래서 변호사가 필수합니다. 이분들은 주위에 들린다 그러면 무조건 손잡고 오셔야 돼요. 손잡고 저희 사무실에 데려다 주십시오. 이분들한테는 꼭 필요하고요. 또 이제 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는 분, 이분들도 거의 50% 이상은 또 하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민사소송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성공피도 같이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크게 이제 부동산 소송이나 여기 뭐 건축사님 계시면 건설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 단위가 좀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런 소송들은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리퍼럴, 큰 리퍼럴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좀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자문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퍼럴을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그냥 회사나 어떤 그 업무를 하시다가 법률적으로 궁금하다, 뭐 법률적으로 내가 조언을 듣고 싶다 이런 분들 좀 이제 연결해 주시면 이게 다 소개장이 되고 저한테는 또 감사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뭐 아까 재개발 재건축도 아까 지금은 이제 현금 청산자 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분들을 좀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요즘 찾는 거는 뭐 1번, 2번, 그 다음 이제 법인 자문, 이제 부동산 듣기 저희가 듣기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현금 청산자 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하셔도 된다면.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고요.